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지난주에 인텔이 인텔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차세대 칩셋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전체 길이가 1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내용 중에 AI 관련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내고 CPU 제작에 대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Please welcome Pat Gelsinger. 그래서 인텔 CPU 팻 겔싱어 씨가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Hey, so excited to be back. Bu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EMs, ISVs, all of these capabilities. And we want the AI PC to realize your visions and dreams. And we're working on the future generations of processor, including Arrow Lake and the first demonstrations of Lunar Lake. And I'm particularly excited that's hot out of fab. 이게 이제 다음 달 10월에 신형 코어 프로세서 코드 네임이 랩터 레이크 리프레쉬로 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메테오 레이크는 노트북용으로 이제 12월 달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 내용은 이제 메테오 레이크 그 너머까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테오 레이크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에로 레이크라는 거고, 그 다음이 루나 레이크, 그 다음이 펜서 레이크, 이렇게 연달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에로 레이크, 루나 레이크, 펜서 레이크, 얘네들 중에서 어떤 게 데스크탑용으로도 같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에로 레이크는 데스크탑이랑 이제 노트북용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20A 공정이라는 거는요, 인텔 3 이후의 차세대 공정인데 이제 A라는 거는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말하거든요. 정확히는 A 위에다가 점이 하나 찍힌 기호가 이제 옹스트롬인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나노미터 단위로 뭘 부르기보다는 옹스트롬 단위로 더 많이 불러요. 그리고 이 옹스트롬 단위는 나노미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나노미터는 1옹스트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A라고 하면은 20옹스트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2나노미터급 공정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텔 3라는 공정보다 더 앞선 신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옹스트롬 공정 기술로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테스트 웨이퍼를. Technologies. This wafer's still a little bit warm, straight out of fab. But the first demonstrations of our 20A process technology with further improvements in performance, power, area, working as expected, and we're excited to show these capabilities.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웨이퍼를 보여줬는데, 사실 실험실에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만든 거랑 이게 전체 매스 물량을 양산한다라는 거랑은 또 이제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인텔이 이런 과정들을 풀어 나갈지 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To you today. So first ever demonstration of Lunar Lake, first silicon arriving and healthy on Arrow Lake. And what follows that? For our 2025 offering is Panther Lake, and design is well underway. In fact, it's so well underway that we'll be sending it to fab in Q1 of 24, where we'll have the first fabs of. 그리고 방금 전에 펜서 레이크가 2025년에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베릴로그 같은 디자인 언어로 로직 설계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개발 물량을 팹에다가 투입해서 흘려볼 생각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24년 1분기에 팹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발표 내용만으로 유출을 하면은 요 전까지 공정 개발은 완료를 할 거고 램프업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겠다,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램프업이라는 거는 이제 수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의미를 하는데, 초도 물량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을 하면서 초반에 안 좋았던 수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작업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펜서 레이크가 이제 무려 18A 공정이고, 이거는 20A 공정보다도 더 미세한 그런 차차기 공정이에요. 근데 당장 내년 1분기에 초도 물량을 갖다가 팹에다가 투입을 하려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지금 공정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의구심 같은 게 들죠.
where we'll have the first fabs of Panther Lake underway as well. And that's on Intel 18A, the finish line of our 5 nodes in 4 years. And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we got exciting stuff coming out, and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better performance, efficiency, and TCO across the product line. And with our Core Ultra launch, we'll be releasing Emerald on December 14th. 그리고 여기 메테올 레이크부터는 CPU를 리브랜딩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코어 i3, 코어 i5 뭐 이랬었는데 여기서 i를 빼고 울트라를 추가해서 코어 울트라 5, 코어 울트라 7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세대 번호도 코어 울트라 1세대부터 새로 시작한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온 에메랄드 래피즈라는 거는 5세대 제온 프로세서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해서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버전의 제온 CPU입니다. 제가 제온을 좋아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지금 써볼 수 있는 애들은 아니고 한 10년 뒤쯤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And the new Xeons bring huge power performance for watt improvements, increased number of cores, faster memory technologies, but in the same power envelope as today's Gen 4 Xeons, but providing up to 40% more. 그리고 현재 4세대 프로세서랑 제일 차이 나는 점이 같은 전력 소모량으로도 AI 같은 작업에서 40%, 최대 40% 정도 성능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More performance on key workloads like AI in that same socket and that same power envelope. 5th Gen Xeon coming December 14th.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 5번째 제온은 12월 14일에 출시됩니다. 그러니까 코어 울트라랑 같이 출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집에서 제가 혼자서 보는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를 딱 했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얘기를 했으면은 박수 좀 쳐주지. 너무 조용해. 2024 for the Xeon roadmap, really good. And with that, I'm quite excited to review many of the products that we have underway. And the next gen server platform gives us the opportunity to bring both E-core and P-core, efficient cores and performance cores. And these are named Sierra Forest and Granite Rapids. 그리고 여기서 차세대 제온으로 나와 있는 요 시에라 포레스트는 P코어 없이 E코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CPU거든요. 그래서 이게 CPU 안에 최대 144코어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E코어만으로 그렇게 많은 코어 개수를 집적을 시킨 거죠. 그리고 시에라 포레스트 말고 옆에 있는 이제 그래닛 래피즈는 반대로 E코어 하나도 없이 P코어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능을 타겟팅해가지고 두 개의 프로세서를 출시를 하는 거죠. And both of these are progressing on or ahead of schedule. And this gives simplicity and flexibility for system designers designing one platform to be able to bring both of these products into the marketplace. When we laid out our 5-node and 4-year journey, it was like, wow, that's a bold, aggressive agenda to go make that happen. Well, we're making it happen. Intel 4, right, with our Meteor Lake product, done and successfully ramping today in Oregon, and we're just transferring it to our second manufacturing facility in Ireland. Intel 3, as you saw here, we're demonstrating with Granite Rapids and Sierra Forest, ready for first products going forward. We showed you the first Intel 20A, the what's next of the breakthroughs in RibbonFET and the PowerVia 20A manufacturing ready for next year on track.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RibbonFET이라는 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인텔이 부르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것도 인텔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RibbonFET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냐면은 이 모양 자체가 리본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이 이제 리본에 묶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운데 부분이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양쪽이 이제 리본 날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요 리본 팻이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인 거죠. 이렇게 같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도 자기네만의 어떤 브랜딩을 하는 게 뭐 삼성전자랑 비슷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요거 MBC 팻이라고 부르거든요. 멀티 브릿지 채널 팻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리본 팻 오른쪽에 파워 비아라고 또 있잖아요.
요거 파워비아는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파워비아라는 거는 모스펫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을 따로 빼가지고 뒷면으로 몰아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파워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던 영상이 있긴 한데 리마인드를 조금 해보면은요, 지금 이 그림이 현재 로직 반도체의 아주 일부를 잘라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여기 중간에 박혀있는 노란색들이 시그널 라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리색으로 된 게 이제 전력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파워비아라는 기술에서는 어떻게 바뀌냐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신호선을 갖다가 위에다가 배치하고 전력선, 파워선은 아래에다가 배치하는 이런 구조로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은 공정이 좀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실제로 만드는 공정이랑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공정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쉬운 공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아까 봤었던 현재 로직인데, 이게 실제 웨이퍼 두께 중에서 제조 공정이 차지하는 두께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좀 예를 들려고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실제 웨이퍼에서는 진짜 요만큼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빨간색 원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전체 웨이퍼 공정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차지하는 어떤 높이인 거고, 그리고 실제 웨이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동그란 웨이퍼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랗지만 측면에서, 옆면에서 봤을 때는 그 두께가 한 770 마이크로미터였나? 775 마이크로미터였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0.775 밀리미터 정도 되는 거죠. 1밀리미터가 채 안 되는데, 여기 빨간색 부분을 전체를 갖다가 775 마이크로미터라고 보면은 요 로직 올려져 있는 로직 부분을 쌓은 거는 정말 얇은 그런 포션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트랜지스터 레이어, 요 밑에 트랜지스터 레이어가 여기에서 요 밑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밑부분 아래로는 이렇게 회색 부분, 요 회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요만큼으로 생략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인텔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두꺼운 거고, 이 두꺼운 영역 전체가 웨이퍼인 거고요.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 파워비아의 제작 공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웨이퍼 위에다가 먼저 이 시그널 라인 공정을 갖다가 쫙 올려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위에 이제 메탈 제로 1, 2, 3, 4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먼저 한 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요. 그렇게 뒤집게 되면은 위쪽에는 그냥 생 실리콘 영역, 웨이퍼 그 자체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 윗부분을 갖다가 그라인딩으로 날려요. 이 그라인딩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갖다가 다 갈아서 없앤다는 의미가 되고요. 아마 요 이제 만들어 놓은 트랜지스터 레이어까지는 자동으로 잡는 게 있어요. 또 뭐 EPD라고 해가지고 엔드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 가다가 이제 이종막질이 나타나는 순간에 스탑을 하는 그런 공정이 또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그라인딩 할 때는 그런 거를 쓰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쓰던지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실리콘 영역을 쫙 날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아래쪽에다가 새로운 웨이퍼를 갖다가 붙여요. 그럼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거랑 거꾸로 이렇게 바뀌면서 아래쪽에 오히려 웨이퍼를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본딩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뭐 본딩 했다가 다시 디본딩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테이프도 붙이고 뭐 디테이프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여기 지지기판까지 이제 본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자리가 제가 없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요게 방금 전 마지막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다시 쭉 이제 남은 전력 공정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전력선 파워라인 공정을 갖다가 위로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뒤집은 다음에 요거 밑에 있던 이제 지지기판, 요 지지하는 웨이퍼를 갖다가 또 그라인딩 하거나 뭐 디본딩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런 공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고,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코스트가 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더 볼게요. Track. But
The granddaddy is finishing the race with 18A, the fifth node on our roadmap. But we're not stopping there. We're continuing on Intel Next, where we're making further improvements on Gate-All-Around, the next generation. And while we're well ahead on PowerVia, we're already well underway on the next version of PowerVia as well. We're already engaging in the next generation of lithography. And before the end of this year, we'll have the first high-NA machine, and that's the generation beyond EUV.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하이 NA EUV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 NA EUV라는 거는 현재 EUV보다 더 해상력이 좋은 이제 차세대 EUV 설비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고요. And we'll be docking that machine in Oregon. So Ann and my Christmas present is the first high-NA machines coming to Oregon this year. We are so excited about the work, the momentum, and the progress that we're making. But the wafers are cool, but this packaging stuff, wow, this is getting incredibly exciting as well. And 25 years ago, Intel drove the creation of organic packages. And when you see any of these chips, this is what we're talking about, this organic package layer. But that's all changing now, right? Yesterday, we announced that the next generation, and just like we did 25 years ago, is now moving to glass substrates. And this is a glass panel. This gets sliced up for those substrates. Here's an example of a glass wafer, that we've now met. Isn't that cool looking? Yeah, right. You can see through.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리 웨이퍼는 포베로스 같은 패키징 기술에 들어가는 인터포저용 기판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동일하게 실리콘 기판을 사용을 했지만 유리로 바꾸면은 두께가 얇아져가지고 다이 간의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See through it. So just incredible breakthroughs in the next generation of packaging. And these packaging improves, density. It improves power. It's more thermally favorable. Glass to be the substrate of the future. 이것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포베로스 같은 이중다이 접합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열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접합면이 막 떨어지거나 하는 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유리는 그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가 유리하다고? Glass to be the substrate of the future. I'm happy to show you the first test chips from this work and our foundry systems, partnering with the UCIe IP that we're working with Synopsys on, Intel 3, combined with our advanced EMIB packaging and a TSMC node, TSMC, Synopsys, and Intel Foundry, Pike Creek, the first test chip for UCIe and the beginning of the chiplet era. 그리고 이렇게 파이크 크릭이라는 테스트 칩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이제 TSMC의 3나노 저전력 버전 공정인 N3E 공정이랑 그리고 인텔의 인텔 3 공정으로 만든 다이를 갖다가 EMIB 타일로 연결을 한 칩이라고 하는데요. EMIB는 제가 이제 지난 4월에 만들었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두 개의 칩 다이를 연결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포저가 되는 기판 내부에다가 EMIB 타일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칩 다이를 올려 붙여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인텔의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칩 관련 얘기는 대략 한 이 정도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내년까지 과연 1.8나노급 공정을 양산을 할 수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휴 3일 남았다.